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미국 선물은 흐름이 꽤 괜찮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게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AI로 갖다 이제 벌어들이는 좀 수익에 대해서 AI가 처음에 부각됐던 게 결국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거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GPT라던가 이제 뭐 메타, AI, 라마 이런 것들도 좀 매출이 잘 나오나 봐요. 그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시간에서 상승폭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아마 이렇게 좀 상승을 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AI 애들이 잘 나가면은 학습에 대해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조금 더 수요 이런 거는 유지될 거나 조금 더 증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이제 4.2% 상승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미장은 좀 어떻게 마무리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 우려 잠재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2분기도 낙관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다. 메타는 AI 광고로 수익이 확 늘었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AI 투자 늘린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시간에서 4% 상승, 이런 뉴스들이 좀 버무려졌는데,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주가가 저렇게 좀 마무리되는지. 어제 미국장이 어제 밀렸다가 장중에 다 돌려놨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찌라시 붙으면서 일론 머스크 대체할 사람 뭐 찾는다, 테슬라 회사에서.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무근이다, 뭐 뉴스라던가 그런 게 이제 뭐 워낙 다 가짜 뉴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좀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주기도 했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 중국 AI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다, 화해 강력하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분명히 엔비디아한테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서 중국 관영 매체, 미국이 여러 경로로 좀 접촉해왔다. 지금 접촉할 건 딱 관세 협상밖에 없죠. 관세 문제 협상 희망하면서 미국이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 그래서 CCTV 계열 소셜미디어, 뭐 위위안 탄텐 해가지고 현재 더 급한 쪽은 분명히 미국이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확실히 1기 때는 중국이 먼저 접근을 했거든요, 물밑에서. 근데 이제 2기 이번에는 확실히 좀 중국이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었던 건 있죠. 1기 때는 누구도 트럼프를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할지는 몰랐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되면은 그 전부터 1기 때 저랬으니까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또 대비를 하자. 미중 갈등은 사실 거의 고정적이었잖아요. 트럼프가 올라오면은 미중 갈등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던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도 됐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해놨던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는 중국이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일정은 특별한 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법 대법원 3시간 선고 나왔죠. 그래서 항상 재료에 대해서는 진짜로 뭐 100% 확실하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막 인터넷에서 누구도 이거는 뭐 무죄다, 유죄가 나올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다 말은 확신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확신을 하려면은 자신이 이제 풀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불확실성이 분명히 1%, 2%라도 있으면은 너무 좀 베팅을 세게 하거나 혹은 이제 홀짝 베팅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주 또 내일 금요일 겪고 나면은 이제 토, 일, 월, 화 이렇게 해서 또 휴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해 두시고 5월 8일 금리 인하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고 할 뻔했네요. 어제 밤이었죠. 사업비 26조, 체코, 우리나라 한수원과 7일에 신규 원전 계약 체결. 이게 7일쯤 계약 체결할 거다 찌라시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공식적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뭐 단독 뉴스라던가 뭐 건너 지인, 해가지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분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생각 뉴스 딱 쓸 때, 뭐, 연관돼 있는 관여, 뭐 사업, 관련돼 있는 사람, 뭐 익명의 제보자 이런 것들만 갖다 붙이는데, 일단은 요번에 한수원이랑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신규 원전 계약 체결 확정이 나왔고, 이게 일단 재료 소멸로 넘어갈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좀 반짝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추세는 엄청 좋았거든요. 쭉쭉쭉 올라오면서 양매수 스멀스멀 있었어요. 이게 뭐 내부 정보가 미리 좀 나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미리 좀 움직이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이 양매수가 좀 이어졌었죠.
그래서 3만원 좀 트라이를 했었는데 돌파 나오나? 돌파를 하면은 일단은 정고점 이 구간이 꽤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고 밟는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일단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건 하되 그래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거랑 이제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같이 튀는 애들이죠. 얘네는 뭐 차트는 특이점은 없어요. 어차피 다 앞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거랑 최근에 BHI 얘도 이제 신고가에서 계속 저런 이슈랑 같이 엮일 수 있는 애고 얘는 좀 개별 뉴스 수급 실적 기대감 이런 거 같이 움직이면서 신고가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요것도 같이 엮이겠죠 해가지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전주들 한번 내일 갭 뜨고 좀 재료 소멸로 갈지 아니면 7일 계약 체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 뭐 이어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해먹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대전기선 미국 조선 재건의 미조선 재건의 힘 하나 김동관 협력 극대화 해가지고 미국 이번에 이제 장관이랑 해군성 장관 그 플러스 트럼프 장남 왔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거제 조선소 찾은 미 해군 장관 한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겠다. 이거는 뒤에도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이클, 다른 업종들 사이클이랑 좀 달라요. 조선은 사이클이 엄청 깁니다. 진짜 그냥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뭐 반년, 1년, 조금 뭐 길면은 뭐 1년 반, 2년 이쯤인데 요쪽은 진짜 연 단위가 좀 케이스가 크죠. 한 3, 4년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뭔가 분기인데 연 단위로 갖다 막 움직이는 3, 4년, 막 5년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좀 계속 이게 한 종목만 와 이쪽이 좀 계약 잘하는구나 이 느낌이 아니라 조선 애들이 다 흐름이 좋아요. 다 신고가 혹은 일정 구간의 정고점 뭐 한 10년 신고가 막 돌파하거나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조선 쪽은 일단 흐름을 다 볼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단 그 산업은행 그 매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이 일주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이 지분이 뭐 한두 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 거의 한 5조 들고 있는데 한 5분의 1 지금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직 나올 게 4조 정도는 좀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긴 봐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 오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수급 추세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봉 딱 세우고 고점에서 나머지는 수급 무난해요. 그래서 수급 좀 계속 이어지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좀 가장 관심사가 많지 않았을까 뉴스에서도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에서 일단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나왔던 거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환송도 환송인데 내용이 좀 유죄 취지 이거 2심 그 판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유죄 취지로 해가지고 10명 다수 2명 반대 의견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대선 출마는 가능해요. 대선 출마가 이제 만약에 파기 자판 뭐 이제 유죄 확정 이렇게 나왔으면은 대선 출마가 아예 막히거든요. 5년간 뭐 벌금 따라서 뭐 그거 있지만 근데 이제 일단은 출마는 가능한데 이 사법 리스크는 뒤에 좀 계속 불거지겠죠. 그리고 이게 뭐 각자 다 의견이 달라요. 이게 그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래도 뭐 뭔가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통령 불소추 그게 나중에 좀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임 기간 이전 당선되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그런 법안 그 형사 요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탁 멈추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재임 기간 중에 기소만 안 당하는 건지 이거는 뒤에 아마 좀 해석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그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제 설왕설래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보시면서 각자 생각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법 쪽에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 가지신 분들도 갈리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라던가 제 주변에 이제 건너건너서 판사분은 없어가지고 근데 변호사분들 해가지고 보면은 좀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유죄 확정 아니냐 이재명의 즉각 사퇴 요구 본물 그리고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대법 뭐 해가지고 졸속 재판이다 후보 교체는 없이 그대로 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서 이재명 SNS 봤더니 뭐 올라왔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뽑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거. 이게 후보 교체 얘기까지 좀 진행이 됐으면 이제 김동연 관련주라던가 김경수 관련주 여기서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지지율이 그만큼 이제 좀 압도적이어서 그런지 후보 교체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결국 대선 출마라는 턴은 살아 있다 보니까 뭐 엄청 와 이거 망가졌다 제로가 끝났다 라는 악재까지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악재라고는 생각해요. 시장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플러스 최근에 인맥주들이 상승까지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그 전날 해가지고 막 이렇게 30% 점사 뭐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25% 좀 많았는데 당연히 좀 악재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좀 정치 테마는 제가 조금 조언 드리면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냥 딱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돼요. 한 달 남았는데 분명히 그 사이에 뭐 기술적 반등 턴 나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점점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고 이게 정치 대선 테마를 한 사이클 두세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좀 아직 재료 남아있으니까 또 나오겠지? 또 나오겠지 하다 어느 순간 그냥 쥐죽은 듯이 확 밀려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반등 자리가 한 여기쯤이야. 밀려서 뭐 그 위에서 반등 나오고 또 내려와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요쯤에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이 주변에서 여기서 더 밀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은 조금 리스크는 이제 하이 리스크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정책주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확실히 이제 정치 인맥주든 해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찌라시가 있었지만 실제로 결국 사퇴 이 길밖에 없다면은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책 내려놓고 총리라는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대선 도전해보겠다 지겠다 더 큰 책임 지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자 그러면 이제 국힘 내부에서 계속 얘기가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일단 지금 올라온 게 김문수랑 한동훈이죠. 한동훈인데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계속 어필을 했어요. 뭐 누가 될진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에서 단일화 한다면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갈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 자신은 좀 생각 없는 그렇게 언급이 나왔었는데 요거를 과연 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일단 여기는 중요한 게 5월 3일 국힘에선 최종 대선 후보 확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냐 마냐 즉 국힘 인맥주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거의 이제 막바지라는 거죠.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거기서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갈려 나간다는 거고 그 한 명이 남더라도 한덕수랑 단일화해서 또 둘 중에 한 명이 또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된다? 혹은 그냥 단일화를 저쪽 반대 후보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쭉쭉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소멸로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는 국힘이든 민주든 인맥주들은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되고 정책은 조금 공략을 해볼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좀 시나리오를 많이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좀 머리에서 생각을 좀 이것저것 하고는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종목도 있어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정책 이슈는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냥 훑어는 보세요. 해가지고 국힘이랑 민주랑 어찌됐든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요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뭐 1%도 안 된다, 3%도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로또도 당첨되는 세상이잖아요. 뭐 0.0000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홀짝 배팅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랑 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정치뿐이 아니라 뭐 바이오 임상이라던가 주식시장을 이제 뭐 5년 10년 보다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한 100명 있으면 한 8, 90명, 7, 80명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는 거, 와, 이거 10%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이게 나와? 5%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와? 그런 게 꽤 많아요. 혹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호언장담하면서 무조건 됩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로봇, 재건 쪽은 지금 광물협정, 저는 이번에는 좀 캔슬 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은 젤렌스키가 푸틴의 어떤 보상도 없어야 된다. 영토 양보 절대 안 된다.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통제권 인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어필을 하긴 했었는데
광물협정이 좀 길어졌었죠. 근데 결국에 저번 주 주말 중에 나오나 싶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딜레이 되면서 협정을 서명을 했어요. 일단은 서명을 했고 그 서명 내용을 봤더니 재건 투자기금 설치 해가지고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투자기금 기여로 인정하고 러시아 전쟁 책임을 여태까지 거론을 좀 꺼렸었죠.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도 잘못 있다. 우크라이나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광물협정 발표문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라고 하면서 너 광물협정으로 나한테 이제 좀 서명했으니까 나는 너의 편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까? 이걸 봐야겠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 트럼프랑 푸틴은 분명히 뒤에서 커넥이 있거든요. 있는데 과연 요거를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을지. 일단은 러시아에서 뭐 으르렁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뭐 러시아가 애초에 이거 신경 쓰진 않겠지만 이제 그냥 뭐 국제적인 뭐 채신, 뭐 자신의 이제 그런 뭐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으르렁 할 수는 있지 않나. 근데 과연 결국 뒤에 좀 휴전 협상이 나오는지. 결국 러시아도 근데 트럼프가 있을 때 마무리 짓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지금 필요한 게 뭐 사실 이 땅 돌려받고 하면 당연히 좋지만 러시아는 이거 안 줄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안 줄 겁니다. 주더라도 네 곳에서 뭐 일부를 뭐 한 2개 주고 뭐 2개를 자신들이 갖는다거나 그러겠죠. 절대 그냥은 안 줄 거예요. 온전히. 아니면 진짜 온전히 돌려주려면 러시아가 그만큼 뭔가 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은 안 줄 거고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다 받을 수는 없지 않나. 러시아가 좀 선심 쓰듯이 뭐 한 곳, 두 곳 정도 끊어서 떼서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즉 러시아가 내세우는 조건 비슷하게 협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땅 뺏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사실 그거죠. 이 땅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니까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저 땅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내가 내 땅 뺏긴 거 너무 억울한데 이게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 된다. 뭐 성인 남성들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국가 존속을 위해서는 그만해야 된다. 전쟁을 내가 억울하지만 울면서 협상하겠다. 대신에 안보 보장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를 이제 좀 뜯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미군의 병력이냐 아니면 뭐 미국의 기업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 땅을 러시아가 주면 좋겠지만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미국을 통해서 서방 국가보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을 계속 강조를 하죠. 서방 국가는 그렇게 지켜줄 만한 그런 액션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뭐 지원하고 뭐 평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주고서 러시아 말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서방 국가는 말만 하고 지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미국이 쥐고 있고 서방 국가의 병력이 뭐 배치해가지고 버틴다? 그런 거는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애초에 침공했던 이유의 대표적인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자신들의 국경 앞에 적대국 이렇게 해서 동맹국을 만드는 건 나 허락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병력이 여기에 주둔해서 배치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러시아도 반대할 거고 서방 국가도 애초에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할 생각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할 거냐. 현실적으로는 미국 병력 주둔 조금이라도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 근데 거기가 뭐 좀 터가 기업 통해가지고 뭐가 될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협상이 어떻게 되나 러시아 반응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으르렁 한번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러시아한테 압박을 가하긴 할 거거든요. 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뭐 협상 어떻게 할래? 야 내 개 땅 다는 좀 그러니까 한 2곳 정도 떼어주는 걸로 갖다 협상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 어떻게 받나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발짝씩 휴전을 향해서 좀 가긴 가네요. 어찌됐든 전쟁이 오래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 시즌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2차전지는 이번에 뭐 실적 같은 거는 기대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관세 좀 있었고, 여기서 일단 한덕수, 내일 이거죠. 이재명 관련주는 저는 좀 악재라고 생각은 합니다. 악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요거에서 일단 힘이 빠지면 일단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한덕수, 그 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김문수, 한동훈, 요런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가겠죠.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가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니 여기가 좀 메인일 거는 같은데, 관련주들이 내일 하한가를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한가를 닿냐 안 닿냐.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는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난이도 이제 높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 시장에는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비중 낮추고 좀 조심조심 하세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진짜 정치라는 게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거기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좁혀지면서 조기 대선 때문에 하루 걸러서 뉴스가 바뀌어서 나와요. 막 하루에 막 뉴스 막 이것저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나오고 하니까 어지럽잖아요. 딱 보면은. 원래 대선이 이것보단 좀 여유는 있거든요. 대선 테마가. 이번에는 좀 아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이번 거는 원래 한 6월쯤에서 대선 테마 조금 정리하고서 한 1, 2년 중장기 스윙 한번 좀 보려고 했더니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인맥주도 어디로 갔다가 뭐 좀 분산되고 어디는 좀 악재로 힘 빠지나, 요거 일단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심 보안 요쪽도 이제 좀 줄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개별주들, 나트륨 배터리가 생각보다 강한데, 얘 차트가 좀 묘하거든요.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탑사트시 계속 올라와요. 얘는 단타치기에는 뭐 뉴스가 좀 탁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구경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외에는 그냥 내일 뭐 뉴스, 뭐 장중 뭐 붙는 거, D&D 파마텍은 이제 신고가, 이런 음봉 자리에서 일단 좀 돌파 슈팅 한번 나오기는 했죠. 그 전날 공부용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결의 차트이기는 합니다. 이런 거 있고, 그거 왜 세크 얘는 좀 개별주였었고 거의 없네요. 해가지고 내일은 일단은 원전, 그 다음에 정치, 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이제 국힘 위주, 요거에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후보를 그냥 계속 픽스하고 간다고 하니까, 그게 그 언급이 없었으면 김동연 관련주랑 김경수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정도. 그다음 관련주가 혹시나 하한가 안 닿고 일정 구간 하락했다가 좀 턴시키는 구간이 나오나,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요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책주에서는 좀 눌림 볼 수 있는 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치는 난이도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우선은 한 요렇게, 제거는 시장에서 일단 러시아 반응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전이나 뭐 정상회담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 진짜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4일. 그래서 연휴 하면은 또 길잖아요. 이번 토일 월화. 그래가지고 뭐 여행 다녀오실 분들 잘 다녀오시고, 네, 금요일이니까 시장 너무 날 세우고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에서 돈 쏠림 있는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